예정 신고 때 누락한 과세 매출 맞죠? 그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과세 매출인데 문제 보시면 카드 매출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33번은 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아닌 게 기타라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34번으로 가야 돼요. 이유가. 그래서 되시겠어요? 요게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신고 안 한 걸 누락한 거면 33번에 들어가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34번에 300만원과 네, 3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 볼게요. 매입 자료. 자, 보니까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 1억 2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이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500cc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 1500만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감가상각자산 매입이 1500만원, 일반 매입이 1억 500만원이란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다시 매입세 불공제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일반 매입은 어디 나오면 될까?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우리가 1500만원 뺀 나머지 있죠? 어디다 입력하면 돼요? 10번에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일반 매입, 일반 매입. 맞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일반 매입이 1억 500이었죠,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시면. 네. 그럼 얘는 세액은 1050만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업무용 승용차 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몇 번에 넣어요, 몇 번에? 10. 저 16번에 넣어야죠, 16번. 그죠? 그래서 16번에 어디다 넣어야 될까, 어디다가? 50번에 넣으면 되겠죠, 50번에. 1,500만원. 세 190만원. 되셨죠? 됐어요? 정말? 정말 됐어? 정말 됐어요? 안 빠뜨렸어요, 뭐? 그것도 11번 빠뜨렸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감가상각자산 매입이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감가상각자산 매입하고 세금 계산 받으면 11번에 넣어줘야 돼요. 아셨죠? 이거 빠뜨리시면 정말 큰일 나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일단 무조건 넣고 봐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승용차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11번에 넣어야죠, 반드시. 넣고 일단 시작을 먼저 하셔야 돼, 항상.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1,500만원 하고 세액 150만원이 되겠죠. 이것까지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의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비품을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다. 그럼 일단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몇 번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되겠죠? 자, 14번에 몇 번? 40? 2번이죠. 비품이니까 비품. 비품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그죠? 40? 2번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금액은 400만원이겠네요. 세액은 40만원이고.
자, 그다음 기타 자료 보죠. 기타 자료. 자, 기타 자료의 첫 번째 점 보니까요. 자, 위에서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대요. 그리고 배움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그 전자신고 보이시나요? 홈택스? 얼마 입력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10,000원 입력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 쪽이 아니거든요. 어디냐면 여기 경감공제세액이에요. 전자신고했으니까 깎아줄게. 전자신고가 뭐 매입하면서 전자신고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밖에 없네요. 맞죠? 경감공제세액 클릭할 수 있는 곳이요. 그죠? 19번 그래서 클릭해보시면 네,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 54번 있네요. 맞죠? 여기다가 10,000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볼게요. 기타 자리 두 번째 점. 자, 2기 예정신고 기한은 2021년도 10월 25일이고, 확정신고 납부일자는 2022년 1월 25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텀이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아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애가 있었죠? 그죠? 이게 가산세 대상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못했으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했지만 얘가 나쁜 놈이면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고. 맞죠? 뭔가 잘못했지만 얘가 불쌍한 놈이 안 때리는 거고. 맞죠?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여러분들 다시 이제 이쪽 보시면 오른쪽 아까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했던 거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 납부세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 세액에서 뭘 빼요? 그죠? 매입세 공제 빼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플러스면 납부세액이었죠? 그쵸? 납부. 그리고 얘가 반대로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었고요. 돌려받을 거.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예정신고 때 누락한 요 30만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응? 요게 30만원이 매출세액이면 매출세액. 그죠? 요게 세액이죠, 세액.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 쪽의 세액. 이해되시겠어요? 30만원. 근데 얘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출세액을 내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차감한 걸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이 여기죠. 요거. 파란색이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이 정확하게 얼마일 거냐면 요 금액일 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일 거예요. 여기가 세액이니까 이쪽이. 맞죠? 요거일 겁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이 얘예요. 그죠? 그럼 해석하면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 30만원이에요. 30만원. 맞죠? 이거 확정신고 때 하는 거 아니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될 놈이었던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가 정확 숫자는 0이라고 할게요. 30만원에서 0을 빼면 매출 납부세액이 나와요? 환급세액이 나와요? 납부세액이 나오죠. 30만원의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럼 이 30만원은 확정신고 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신고 때 냈었어야 되래요? 그렇죠. 예정신고 때 이 30만원만큼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될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정 신고 때 한 거니까 당초에 예정 신고 때 해야 될 걸 확정 신고 때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를 패야 돼요. 신고. 과소 신고했죠, 여러분들? 30만 원만큼 과소 신고했고 과소하게 납부한 거예요.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돼서 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예정 신고 때 누락했다고 무조건 가산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죠? 가끔씩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초록색, 파란색 있죠? 얘가 만약에 얼마라고 가정하냐면 얘가 50만 원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여기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30만 원이죠. 만약에 5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이 5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그죠? 환급세액은 20만 원의 환급세액 나오잖아요. 그럼 20만 원의 환급을 예정 신고 때 저 환급해 주세요 라고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놈이죠. 그럼 얘는 나쁜 놈, 불쌍한 놈. 불쌍한 놈이니까 얘는 신고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걸 해석하실 때 얘가 나쁜 놈이면 때리는 거고 나쁜 놈이 아니고 불쌍한 놈이 안 때려요. 무조건 때리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같이 질문하셔서 그래요. 왜냐면 시험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분만 줄 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가산세는 없어요.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누락했으면 우리가 환급받을 놈은 못 받은 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예정신고 때 내가 어디만 누락하면 얘만 누락하면 얘만 매출세는 누락 안 했어. 그럼 매출세는 예정신고 때 누락 안 했으면 0이자 0. 근데 예정신고 때 내가 매입세 공제를 누락한 거예요. 그럼 얘 누가 봐도 환급세액 나온 애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가산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몇 번 연습하시면 좀 감이 잡혀요. 됐어? 자, 그럼 다시 이거 지우고 그럼 얘는 아까도 했었지만 30만 원만큼의 납부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를 때립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그럼 우리 가산세는 어디서 때리냐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쭉 내려오시면 26번이 있어요. 26번. 자, 26번 제목이 가산세계일 겁니다. 그죠? 근데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카가 되겠네, 카. 그죠? 자, 여기 카를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했으면 62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맞죠? 지연 수취했으면 63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아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애들 몇 개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고 율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요게 가산세 율이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죠. 율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뭔지 몰라도.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시험에서 몇 %인지 장난칠 때 있거든요. 가끔씩. 아시죠?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산세는 뭐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뭐 지연 수치 미발급 한 건 아니죠. 맞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전송했다, 미전송했다 온 것도 없고요. 그죠? 그 대신에 요걸 한 거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놈이잖아요. 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무신고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세무 1급에서만 출제합니다. 세무 2급은 출제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일반 과소신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죠? 부당 안 나옵니다. 시험에. 얼마였죠? 얘가? 맞아, 30만원이 300만원 아닌 거예요. 여기는 신고를 최종적으로 하는 신고예요. 그럼 세액을 신고하는 거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30만원 71번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뒤쪽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뒤쪽이라고 있는 건 뒤쪽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시죠?
우리 아까 일반 과소 신고는 몇 퍼센트라고 했죠? 가산세가요? 오늘 꼭 가셔서 외우셔야 돼요. 10%입니다. 아셨죠? 10%. 그럼 얘는 얼마를 원래 가산세로 내야 되냐면 3만원 내야 돼. 3만원. 맞죠? 3만원 내야 되는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니까 좀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이 있어요. 아까 했던 그 감면. 그럼 얘는 딱 아까 봐도 기타의 맨 마지막 점 있죠? 기타의 맨 마지막 점 우리 문제 564페이지 맨 아래에서요.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될 녀석인데 1월 25일 날 한 거잖아요. 그럼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한 거예요? 3개월 딱 지켜서 한 거죠. 그럼 이 내면 3개월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과가 3개월 넘어버린 거고. 맞죠? 그럼 3개월 이내니까 몇 퍼센트 깎아줘요? 75%, 90%는 1개월 이내 할 때. 아시죠? 그럼 3개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니까 75%를 깎아줘요. 그럼 여기에 몇 퍼센트 곱해요? 맞아, 25%만 더 내란 얘기죠? 가산세, 가산세.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돼요. 원래는 10%를 내야 되지만 일찍 신고하면 75%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25%만 더 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7,500원 뜰 겁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다가 7,5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요 30만원만큼 언제 납부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요 30만원만큼 언제 납부했었어야 돼요? 저기요. 그죠? 10월 25일 예정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되잖아요. 10월 25일. 근데 언제 납부했어요? 그죠? 1월 25일 했으니까 요 납부지연이죠, 납부지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30만원만큼 다시 납부지연에 들어와야 돼요. 되셨어요? 10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될 녀석인데 1월 25일 날 납부한 거니까 실제로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납부지연에 30만원. 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납부지연 일수 계산이라고 컴퓨터가 띄웁니다. 그러면 문제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커서가 있는 제목이 당초 납부기한이잖아요. 이 제목의 뜻은 당초에 납부를 제대로 했었더라면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초 30만원의 납부를 언제까지 했었어야 돼요? 그죠? 10월 25일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1년도 10월 25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었죠, 당초에.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제목은 납부일이니까 실제로 납부한 날짜가 되겠죠. 언제 납부했대요, 실제로? 그쵸? 1월 25일 날 했다고 했죠? 2022년 1월 25일. 네. 그래서 미납일수가 92일 나오네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요것만큼 92일치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알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납부 지연이기 때문에 감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혹시라도 일단 내가 혹시나 날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새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또 뜹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왜요? 연습되셨어요? 너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1월 25일이죠, 1월 25일.
자,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제 풀어보실게요.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냐면은 685. 교재 685페이지입니다. 교재 685페이지. 자, 교재 685페이지. 자, 685페이지에 문제 3번에 2번 있죠? 685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보이세요? 자, 거기고요. 회사를 932번으로 바꿀게요. 932. 회사 932. 하나로 상사. 자, 시간은 여러분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부탁 좀 드릴게요.
맞죠? 시간도 내려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정리 좀 해볼게요. 94는 자, 얘였죠? 이걸 좀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보시면 자, 여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우리가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표예요. 요게 공급가액은 2억 5천만원, 세액은 2,500만원이니까 10% 과세매출 세금계산서를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서에 1번에 들어가면 돼, 1번에. 그냥 세금계산서 매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신고서, 신고서 숫자 적을게요, 여러분들. 1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가로 1번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로 2번 볼게요. 보니까, 카드 매출 66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원. 이게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카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우리 카과하고 현과죠? 됐죠?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신고서 3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신고서 3번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 항상 같이 묶여 다녀요. 맞죠? 9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건데요. 여기 정규 영수증 외 매출 110만원이 있대요. 그럼 정규 영수증의 매출이라는 건 적격증빙 아닌 매출이다 그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누가 봐도 건별이니까 4번에 100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자, 가로 3번은 수출액이 3만 달러. 그럼 일단은 수출이니까 얘는 6번에 넣으면 돼요. 6번에. 맞죠? 영세율 기타. 그 중에서 신고일자 환율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잖아요. 원칙이. 맞죠?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을 곱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250만원일 겁니다. 아마. 그걸 6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떼어도 되겠죠? 자, 근데 가로 4번.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이것도 세금계산서 모아놓은 거죠. 요게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매입. 얘가 공급가액은 1억 4,500만원, 세액이 1,450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10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10번에 145만원 집어넣고 세액에 1,450만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다가 되셨어요? 답안도 바로 올려놓을 겁니다. 내일 아침. 되셨죠? 자, 근데 가로 5번 위 사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천만원, 세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는 이제 16번에 50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되셔요? 그래서 50번에 다시 3천만원과 300만원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되셨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 가로 6번.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신용카드 보이고요. 승용차 매입세 공제 대상임.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이죠. 공급가액 350, 세액 35만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네요. 그죠? 그럼 14번에 일단 넣어야 되고요. 14번에 감가상각자산이니까 42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4번에 42번에 350만원 집어 넣으시면 될 거예요. 금액에다가.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놈식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알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7번 틀렸다고 100점을 1점까지는 안 와요. 왜냐면 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좀 감점할 때 좀 많이 깝니다. 아시죠? 한 2점, 2, 3점 깔 거예요, 실제로.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제때 발급했고 전송도 제때 했으니까 일단 세금 계산서 불성실, 전송 불성실 없다는 그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 공급가액은 300만원, 세액은 30만원이 1기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가 누락돼 있대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지금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거잖아요. 되실까요? 그럼 얘는 몇 번에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7번 쪽에 들어가요. 7번 쪽. 맞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 계산서 매출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7번에 이 300만원은 7번에 몇 번에 들어가냐면 33번에 들어가면 돼요. 되실까요? 33번이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 세금 계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자,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공휴일 껴있으면 4월 27일날 납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4월 27일이고 1기 확정신고는 7월 20일에 신고 납부했대. 좀 일찍 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가산세 대상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거 띄워서 할게요. 왜 얘가 가산세 대상이냐면 요걸로 할게요. 여기에요. 아까랑 똑같네. 숫자도 똑같아. 숫자도. 여기 과세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 예언자 30만 요거 맞죠? 요거 오케이?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은 없어요. 그죠? 그럼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30만원 누락했고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은 누락한 거 없죠? 그럼 30만원에서 빵원을 뺀 30만원만큼을 예정신고 때 납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30만원만큼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지,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될 녀석이잖아요. 지금 확정신고 가는 거죠, 우리. 알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30만원만큼 여러분 납부 안 했으면 신고한 걸까,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30만원 냈어요? 그러세요. 세무사한테 그런 거예요. 저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안 웃겨? 이거 웃겨야 정상인데? 납부를 했으면 신고한 거 아니야? 납부를 했는데 저 신고는 안 했습니다. 납부는 했지만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는 항상 일치해요. 여러분들 금액 세액이 일치한다는 거야. 납부를 안 했으면 신고도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아셨죠? 그래서 이 30만원에서 요 금액을 뺀 게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 쪽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더 크면 이때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30만원 자체가 과소신고 납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긴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금액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3억 벌어들였는데 3억을 내면 나 그지입니다, 그지. 맞죠? 그러니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 최종적으로는요. 아시죠? 그래서 가산세를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여기죠? 신고불성실 우리 시험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과소신고라고 못 박아요 그냥. 아셨죠? 낸 가산세가 항상 신고불성실은 과소신고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의제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입니다. 무조건 별도 언급 없어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30만원 넣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얘가 10%일 거예요. 일반 과소신고요. 근데 여기에 3개월 이내 했죠. 수정신고. 맞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했으니까 75% 깎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25%만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7,500원 나온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30만원 똑같죠? 얘랑 얘는 똑같아, 항상. 일치. 네, 그럼 30만원 하면 당초 납부기한은 4월 27일 입력하시면 되겠죠? 당초. 그리고 실제 납부일은 7월 20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아마 84일 뜰 건 84일. 아셨죠? 하고 확인 누르시고 얘는 감면 없으니까 끝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6,3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틀리셨으면 죄송하지만 3점 깝니다. 아셨죠? 가산세도 1점짜리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애들 그냥 2점을 까버려, 하나 틀려버리면. 아셨죠? 동시에 출제가 되면 한 3, 4점 까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때 여기에서 좀 많이 틀렸었어,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하나하고 이제 마칠게요. 물론 하나 더 있긴 해요. 아직까지 부속서류 하나 안 했거든요. 자, 몇 페이지냐면은요. 여기 있네. 694. 694. 694페이지. 자, 694페이지. 문제 3번에 2번입니다. 694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자, 회사는 922번이에요. 회사 922번. 얘는 오른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시간 10분 드리게 똑같이.
다 하셨죠? 자, 빨리 볼게요. 자, 보시면,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점은 1번에 들어가면 될게요. 여러분들. 1번에 들어가면 되죠? 생략.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3번에 들어가면 되죠? 물론 5천만원으로. 생략. 되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도 3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니까.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점도 1,0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3번, 신고서 3번에는 6천만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 우리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는 5번에 가야죠. 5번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직수출은 6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핵심은 요 마지막 점이 마지막 점. 자, 대손세 공제인데 보니까 일단 10년이 지난 신고기한까지 확정된다라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 10년 넘어가 버린 10년을 초과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해보면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짝대기는 9월 25일 날 부도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거 몇 개월 따져요? 6개월 따지잖아요. 6개월 따지면 아마 내년도에 대손이 확정될 거예요. 그죠? 그럼 내년도에 받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2기 확정 신고 때 공제는 못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짝대기는 대손세 공제가 안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10월 5일에 완성됐으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죠. 얼마 입력하시면 되냐면 세액이니까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빼기 200만원 8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빼기 200. 되셔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 자, 첫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10번에다가 6억 1천만원 넣으시면 되겠죠? 10번에다가 6억 1천만원. 되셔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자산 매입액 11번이죠. 11번에는 일단 9천만원 다 넣으셔야 됩니다. 대신 9천만원 다 넣으셔야 돼. 11번에다가는요. 되셨어요? 세금계에서 받은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1번에 9천만원 다 넣으셔야 돼. 근데 이 두 번째 짝대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다시 16번에 50번에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되겠죠. 되셔요? 응? 야, 이렇게 이거 일단 이렇게 넣고, 맞죠? 다시 16번에서 드러내야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처음 보시는 거 아까도 계속 벌써 세 번째 맞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 받았으니까 세금서 받은 거 무조건 넣고 불공제되는 세금계에서 한번 16번 드러내고. 알죠? 이 작업은 항상 필수예요. 자, 그리고 기타의 첫 번째 점. 기타의 첫 번째 점, 예정신고 시 미완급된 세금, 21번에 300만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원재료 구입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 쪽이죠. 그래서 12번 쪽에 일단 입력해야 돼. 12번 쪽. 되셔요? 12번에 38번 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 계산서니까 얘는 38번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요,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쪽에 세금 계산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얘는 여러분 가산세 돼요, 안 돼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는데 가산세 없어요. 맞죠? 얘는 매출세액은 누락 안 했고 매입세 공제 100만원 누락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놈인데 누락한 거니까 얘는 불쌍한 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여기 보이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전송, 이거 가산세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친절하게 줬죠. 지연전송이라고. 맞죠? 그래서 가산세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산세 들어가시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전송은 계속 단기 중에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액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게 세액이잖아요. 맞죠? 단기 중에는 세액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때 세액이 확정되니까 걔네는 세액 기준인 거고, 얘네는 단기 중이니까 계속 세액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금액에 대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 50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긴 금액입니다. 금액.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 좀스럽지만 여러분 좀 시간을 좀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22분 할게요. 알죠? 22분에는 일단 이론, 우리 회계 1급 때 안 배웠던 이론 있죠? 아시죠? 그거 해도 되죠? 그럼 이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우리 이제 나머지 부속실 하나 잘 나오는 거 하나 안 했거든요? 그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죠? 원까지만 회계 할게요.